사실 비트코인 지금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이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. 이 POW 방식, 이 포 방식으로 채굴되고 있는 코인들의 이 에너지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현황 어떨까요? 일단은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1비트코인을 땅 보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은행이라면 은행이라는 중앙 기관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비트코인은 야, 우리 제3자 필요 없어.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니까 그런 중앙화된 기관에서 이 거래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가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면 이 거래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그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이 참여를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뽑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. 네.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채굴자가 거래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과정을 작업 증명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 사용 문제가 항상 뭐 말이 많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.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데 기름을 쓰잖아요. 그리고 TV를 볼 때 전기를 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핵심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라면 그건 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어떤 핵심 네트워크에서 작업 증명, Proof of Work, POW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에요. 왜 그러냐면 거래 증명이라는 게 거래 기록과 증명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. 제가 음식점에 가서 뭐 주문을 했는데 삼계탕을 시켰는데 볶음밥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그것도 뭐 큰 문제지만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만약에 제가 삼계탕을 시켰는데 10,000원인데 그게 100만 원짜리 비리 찍혀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핵심적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채굴이고 그 거래 기록을 증명하는 건데 그거를 분산화시키기 위해서 네. 제3자의 개입을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굴 증명이라는 방식을 쓴 건데요. 반면에 다른 암호화폐는 이제 이 채굴 증명이라는 방식을 쓰는 암호화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종류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이제 주식회사랑 비슷해요.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의결권이 더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제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네.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게 지분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고 해서 지분 증명, Proof of Stake라고 합니다. POS라고 하는데 네. 이 지분 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,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떤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는 좀 적겠죠. 에너지를 거의 사용 안 하니까. 그런데 이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성에서는 약간 훼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중앙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암호화폐 출발점이 탈중앙성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그 힘을 갖는다고 그리고 그런 많은 코인들이 또 마치 기업이 공개를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을 공개하면서 코인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그걸 팔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행태가 약간 증권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증권법으로 우린 너희를 규제를 할 거야. 그런 지금 시그널을 보냈고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받고 있어서 미국 거래소에서는 리플이 지금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리플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 이게 어떻게든지 이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다른 코인들도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거래 기록을 증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물론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독특하고 분산화돼 있고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잖아요. 반드시 10분 단위로 50개, 뭐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많이 떨어져서 6.25개씩 발행이 되는 그 규칙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보기에는
다른 암호화폐에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이 규제로부터는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의 대항 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정부 거버넌트 프렌들리 친정부적인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네.